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교 좌표계에서 운동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은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어떤 물체가 이러한 파란색의 경로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질점에서 우리가 그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운동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X축, Y축, Z축 상으로 어떤 힘을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해서 각 축 방향으로 힘을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러한 운동을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된 물체의 운동을 렉틸리니어 모션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그 물체의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어떤 운동 방정식을 어떤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동학 그 영상에서 다루었던 뭐 직교 좌표계 혹은 뭐 NT 좌표계 혹은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 등을 운동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현을 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어떤 물리 현상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어떤 뭐 우리가 원통 좌표계에서 우리가 직교 좌표계로도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그 직교 좌표계에서 또 원통 좌표계로 변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반드시 뭐 이 경우는 뭐 이 좌표계를 써야 된다 이러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을 선택을 하면 되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어떤 결과값은 다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다음에 이러한 그림에서처럼 곡선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직교 좌표계보다는 뭐 NT 좌표계나 뭐 극좌표계라든지 2차원 운동이면 극좌표계 혹은 원통 좌표계를 도입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물체의 운동이 직선적으로 움직일 때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직교 좌표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운동을 해석을 하고 힘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운동역학에서부터는 시그마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각 축 성분별로 힘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이 수식을 다음에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표현된 그 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우리가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다음과 같이 각 축 성분별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량 M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차피 다 각 성분에 다 곱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값으로 다음과 같이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 식보다는 아래에 이러한 수식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식이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는 상등식이라고 보면, 결국 F는 MA에 의해서 시그마 FX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벡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분별로 식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우리가 단위 벡터에 곱해진 이 성분은 우리가 스칼라 값임에도 이제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이제 부호,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이제 부호가 이제 붙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시그마 fx는 이제 m, 즉 이제 각 축 성분별로 이제 각각의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뭐 힘을 구한다든지 뭐 가속도를 이제 구하는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똑같은 식을 이제 우리가 미분형으로 표시를 하면 결국 이제 가속도 A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축 방향의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또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각 축 성분별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값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A는 이제 각 축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제 전체 그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힘의 크기도, 즉 이제 합력의 크기도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이고, 이제 방향도 우리가 정력학에서 다루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방향을 구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이제 3차원에 대한 그 동력학 문제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서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3차원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이제 2차원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또 이제 3차원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방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질량이 50kg인 이제 이러한 상자가 이제 어떤 수평면에 놓여져 있고, 이제 이러한 상자를 이제 다음에 방향으로 이제 상자를 끈다라고 했을 때 이제 400N의 힘으로 이제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상자를 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초기 그 정지 상태에서 이제 3초가 지났을 때에 이제 물체 그 상자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3초 후에 이제 이 상자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그 바닥면에 그, 그 운동 마찰 계수 뮤 K는 이제 0.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아래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자유물체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F를 구하고, 이제 우측에 그 우리가 관성 텀은 현재 이제 이 상자가 어떤 이제 뭐 들리지거나 이제 Y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X축 방향의 가속도만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합력의 방향이 결국은 이제 X축 방향으로만 이제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운동 방정식으로 그 표현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X축 방향에 대한 그 운동 방정식을 풀어보면, 먼저 이제 X축 방향에 대한 힘은 먼저 이제 400N은 우리가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먼저 분해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Y축 방향의 성분은 이제 이 상자의 질량에 의한 그 무게가 이제 490.5N으로 이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수직 항력 NC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힘이고, 이제 마찰력은 이 상자면과 이제 수평면 사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운동을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이제 그 마찰력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값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 일단 우리가 이제 운동학 방정식을 통해서 먼저 이제 지금은 모르는 값은 이제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값으로 두고, 그리고 NC도 지금 x축 성분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같이 두고,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의 이 400N에 의한 수평 방향 힘은 이제 400 코사인 30도가 되어서 이제 다음의 식이 바로 이제 x축 방향의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이제 시그마 fy는 may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수평 방향의 힘은 이제 490.5N과 이제 우리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NC-490.5 플러스 이제 400 사인 30도가 되어서, 일단 이 식을 통해서 일단 이 바닥과 접촉을 해서 계속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속도는 이제 0이 되어서 즉 이제 이쪽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이제 0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NC를 다음의 값으로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를 구하면 이제 5.815 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운동학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제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에서 이제 나중 속도는 초기 속도 플러스 이제 그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초기 속도는 0이고 이제 가속도는 이 값으로 구했고, 이제 3초 후의 속도이기 때문에 t에다가는 3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3초 후의 속도는 이제 15.6 m/s가 되게 되고, 이제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력학이나 이제 일반 물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는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지금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올리고 있는 이제 어떤 그 호이스팅 케이블에 작용하는 장력 T가 이제 다음의 값으로 주어져 있고, 또한 이제 이 전체 그 어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사람과 뭐 저울과 이제 엘리베이터의 전체 그 질량이 이제 750kg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물체도에서는 우리가 힘을 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힘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이제 이때는 무게가 되게 되므로 이제 9.81이라는 이제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이제 7,360N이 되게 되고, 만일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사람만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이제 모두 이제 도시를 해보면 이제 사람의 질량이 75kg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무게는 736N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그 저울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직 강력 R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엘리베이터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AY와
그 사람에 작용하는 AY는 즉 이제 가속도는 이제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가속도가 같다라는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 사람의 즉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람의 무게인 R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로 그 올라갈 때의 사람의 무게와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하강을 할 때의 사람의 무게를 이제 다음에 이제 운동학 방정식과 이제 운동학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그 운동 방정식과 이제 운동학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지금 어차피 움직임이 그 Y축 방향으로만 이제 그 물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FY는 MAY라는 이제 하나의 운동 방정식만 우리가 풀면 되고, 먼저 이 전체 그 엘리베이터와 이제 사람과 저울을 모두 합친 이 전체에 대한 이 운동 방정식을 먼저 풀면 이제 먼저 시그마 F는 이제 8300 마이너스 이제 7360이고, 이제 이쪽에 그 키네매틱이 아니고 이제 키네틱에 대한 항은 이제 750 AY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Y는 그 다음의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이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자유물체도 상에서 이제 시그마 F는 이제 R-736이 되고, 일단 단위는 뉴턴인데 이제 생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람의 질량은 75이고, 이때 이제 가속도는 AY로 동일하므로 이제 앞서 계산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R을 우리가 구하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위로 상승할 때에 이제 사람의 무게 R은 이제 830 뉴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로 상승을 할 때에는 이제 실제 사람의 무게보다 이제 더 무겁게 이제 저울에 표시가 됨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는 이제 이 R 값이 이제 실제 사람의 무게보다 이제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초가 경과했을 때의 그 엘리베이터의 속도 V는 우리가 그 운동학 방정식에 있어서 이제 델타 V는 인테그랄 A dt라는 식에 의해서 이제 델타 V는 이제 3초일 때의 속도 마이너스 이제 초기 상태의 속도인데, 이제 초기 상태가 이제 정지 상태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V0는 0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우측은 이제 A가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적분을 하면 결국 1.257t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정적분이므로 어차피 한쪽은 0이기 때문에 이제 1.57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V는 3.77m/s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 풀리에 이제 두 개의 물체가 그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이제 각각의 물체에 대한 가속도와 또 이 줄에 걸리는 그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된 우리가 문제를 그 물체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정력학에서 이제 그 프레임 구조를 풀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물체도를 해석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전체를 두고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도 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각각의 물체별로 이제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하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력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물체도에 대한 것은 이제 정력학과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물체 A의 그 자유물체도는 일단 좌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물체가 아랫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좌표축을 설정을 해서 먼저 이제 A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도시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무게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 장력 T1 그리고 이 물체는 지금 이제 어떤 수평면과 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 수직 강력 N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관성 텀은 이제 가속도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MA, AA로 표시를 하고 이때 이제 질량은 100kg으로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MA는 100kg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물체 B를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고려를 하면 다음과 같고 이제 우측의 관성 텀도 우리가 일단 뭐 질량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MBAB로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식을 적으면 이제 T2-WB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우측각은 MBAB로 해서 이제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고 또한 이제 풀리에도 이제 이러한 줄줄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우측의 관성 텀은 0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블록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fx는 MA 이제 뭐 AX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A 물체에 대한 가속도라고 해서 이제 AA로 표기를 하고 혹은 뭐 AAX로 표현을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그마 fx에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한 방향의 힘은 0이 되게 되므로 이쪽 방향의 이제 수평 방향의 힘은 이제 우리가 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T1은 이제 질량이 100kg이므로 이제 100AA가 되게 되고 이제 블록 B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물체 A와는 다르게 이제 어떤 접촉하는 부분이 없이 이제 무게만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 WB는 MBG에 의해서 이제 무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풀리 C와 이제 앞서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게 이제 풀리 D가 아니라 이제 풀리 C에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장력이 이제 T2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랫방향으로 WB가 작용을 하고 이제 윗방향으로 이제 T2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방정식은 이제 시그마 FY는 우리가 WB-T2가 되게 되고 이제 WB는 이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제 2940N이고 T2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300 AB가 되게 되고 일단 물체가 뭐 지금 어차피 이쪽 부분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풀리 D나 풀리 C나 이제 마찰력은 이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제 이쪽 부분이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물체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게 이동을 해서 이 물체는 이쪽으로 이제 가속도가 생기고 이제 이 물체는 이쪽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는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제 풀리 D만 있고 이제 줄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풀리 C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줄이 하나로만 연결이 되어서 이제 물체가 연결이 되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장력 T1과 T1과 이쪽은 뭐 T2라고 하면 이제 이쪽의 장력과 이쪽의 장력은 이제 마찰을 무시를 하면 이제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이것까지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이제 그 지금 미지수가 4개고 그 방정식은 지금 3개밖에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풀리 C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자유물체도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FY는 그 T2-2T1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풀리 C는 우리가 이제 관성 텀이, 즉 이제 운동역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 나온 것은 이제 이쪽 부분의 뒤쪽에 이 그 줄이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풀리 C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제 0으로 우리가 그 간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그림상으로는 그 어차피 이쪽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분명히 이쪽 부분에 그 줄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풀리 C가 그 뭐 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그 줄이 그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 상으로는 이 물체와 이제 이쪽 줄이 이 물체와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이 줄은 그냥 고정이 되어야 이제 풀리는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 물체만 그 아랫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제 상황 같으면 실제는 뭐 풀리에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상황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물론 명확하게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풀리 C는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이러한 형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은 풀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 개의 그 T1은 100AA와 그리고 2940-T2는 그 300AB 그리고 T2-2T1은 0이라는 이 세 개의 방정식 이외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더 방정식이 필요한데, 일단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도룰의 문제를 그 우리가 운동학 그 영상에서 이제 풀 때 이제 어떤 줄의 길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구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일단 이제 풀리의 그 줄에 연결되어진 이 줄 부분의 길이가 이제 이쪽 AD 부분의 길이가 이 DC 부분의 길이의 이제 2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AD의 길이 값을 우리가 XA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DC 부분의 줄의 길이를 XB라고 하면 이제 XA는 이제 2XB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B는 2분의 1 XA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2번 미분을 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게 되고, 따라서 XB는 이제 AB가 되게 되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2분의 1 XA가 되게 되어서 이제 또 하나의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AB 부분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이 식에다가 그 AB 자리에 이제 2분의 1 그 AA를 대입을 해서 일단 T2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값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에 그 식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T2-T1은 제로라는 식에서 이제 T1은 100AA이고 이제 T2는 이제 2940 그 이쪽에서 다시 이제 T2는 2940-150AA였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을 T2와 T1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AA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물체 A에 대한 가속도 AA는 이제 이 식에서 이제 8.40m/s 제곱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고 이제 이 값만 구하면 이제 다시 이 수식에 의해서 이제 AB 값은 4.20m/s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T1은 이제 100AA에서 이제 앞서 구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T1은 즉 이제 이쪽 AD 그 줄에 작용하는 T1은 이제 840N 그리고 이제 T2는 이 T1이기 때문에 이제 T2는 다음에 값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1680N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